지금 제가 볼 때 2차 전지가 1년 전에 반도체 바닥처럼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1년 후, 2년 후의 결과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년 후, 2년 후가 되면 반도체가 뭐 평균 2배, 3배 올라왔다면 2차 전지 쪽은 3배, 4배 오를 수 있는 잠재력들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요. 제일 궁금한 건 네.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어쨌든 지금 바닥을 터치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작년에 가장 핫했던 양극재가 다시 뜰지 아니면 뭐 새롭게 말씀 주신 리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장비라든지 더 전해액이라든지 어느 섹터가 가장 먼저 좀 반등을 주도할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이제 뭐 부상한다 그러면 당연히 양극재 업체들이 주목을 받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도 이제 배터리 3사와 더불어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잖아요. 네.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극재가 이제 소재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인 소재인 거고 배터리 전체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 이상으로 가장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간다고 할 때는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 업체가 다시 이제 부상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지난해 한 7월, 8월 정도까지 이제 양극재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되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1년 가량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조정도 이제 충분히 받았다고 봐요. 조정을 받은 만큼 이제 또 갈 때는 신나게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이제 부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전제가 그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부각되기 전에 여전히 이제 좀 뭐 속 시원한 반등이 좀 나오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단계라면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섹터 전체 업종을 대표하는 배터리 3사나 양극재 업체보다는 뭐 전해액이라든지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일부 이제 그런 좀 실적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지금 모릅니다. 시나리오 1, 뭐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이제 반등하면서 살아난다. 그러면 업종 대표주가 먼저 가는 게 맞고 이어서 다시 이제 미드캡, 스몰캡의 이제 그런 소재 업체들이 이제 뒤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그게 아니라 2차 전지 업종 대표주들이 좀 지금 당장은 이제 조금 뭐 외국 매수세 등으로 탄력을 좀 받고 있지만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좀 뭐 캐즘이 길어진다. 그럴 때는 이런 업체들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뭐 그러니까 IRA 규정과 관련해서 이게 조금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전액이라든지 또는 개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먼저 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차 전지가 작년처럼 주도 섹터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셀 3사, 에코프로 형제들 갈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흘러간다면 스몰캡이나 미드캡, 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라든지 지금 FEOC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는 전해액 쪽 말씀 주셨는데 전해액 업종이 좀 궁금한 게 이쪽이 지금 뭐 수요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엔캠, 덕산테코피아 다 북미 지금 증설 중이잖아요. 이쪽은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주가 매수 매력도도 좀 있는 것 같고 얼마나 좋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조정 많이 받아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액 종목들을 지난해 한 10월 정도부터 이렇게 좀 잘 담으셨네요. 아니 저는 맨날 이야기하는 게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오늘 여기 나온 것도 또 칭찬해 줄 때 제가 한번 또 스스로 자가 발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은 지금 조정을 잘 받아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지. 2차 전지 홍보대사시네요. 아니, 홍보대사라기보다 2차 전지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조정 기간 길어지니까 좀 많이들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물론 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좀 아마 상황이 다를 텐데
그냥 이제 2차전지 섹터 전체를 보고 이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좀 힘이 많이 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좀 2차전지 섹터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1년 전에 반도체 죽을 쓸 때 그때 팔았던 사람과 그래도 계속 보유했던 사람과 오히려 그 산업의 성장과 또 개별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어떤 메리트를 보고 추가로 매수했던 사람들의 지금 그 결과가 다를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2차 전지가 1년 전에 반도체 바닥처럼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 지쳐서 2차 전지 쳐다보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그냥 떠나는 사람과 그나마 그래도 뭐 버티는 사람과 오히려 자금 여력이 그나마 있어서 추가로 좋은 종목들 이렇게 뭐 여력되는 대로 계속 매수하는 사람과 저는 1년 후, 2년 후의 결과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년 후, 2년 후가 되면 반도체가 뭐 평균 2배, 3배 올라왔다면 2차 전지 쪽은 3배, 4배 오를 수 있는 잠재력들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보통 물반 고기반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저는 지금 물고기 한 87.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은 많은데 지금 사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많으면 그냥 이런 거 피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고체 테마주 피하시면 되고요. 전고체 테마 피하자. 네. 왜냐하면 이걸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고체 테마 같은 거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2, 3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늘 투자하기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고체는 테마성으로는 이렇게 뜰 수가 있지만 실적이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이라고 하는 종목들의 그 실적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을 합리화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이 나오려면 최소 2030년 정도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 건가요? 괜히 별명이 꿈의 배터리가 아닌 게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꿈인데 헛꿈이에요, 헛꿈. 헛꿈이에요. 이뤄질 수가 없어요. 네, 왜 헛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지금 그 한국 배터리 산업이 진짜 사실 대단한데 우리 언론이나 정권가에서 너무 폄하해서 잘 이렇게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그런데 한국 배터리는 이미 캐즘 구간을 거치면서요. 슈퍼 럭셔리카부터 가장 저가형 차까지 엔트리 모델까지 그 모든 그 가격 레벨에 맞는 배터리를 다 만들었어요. 이미. 그리고 폼팩트는 뭐 파우치든 각형이든 원통형이든 이미 다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고 가장 고급 배터리부터 가장 그 가성비 높은 배터리까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시장만 발전하면 이 실적은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전기차 화재 때문에 뭐 안정성 이야기 하는데 사실 현대 기아차 보세요. 국산 배터리 요번에 다 공개했잖아요. 네. 왜 국산 배터리라고 다 공개했겠어요? 국산이 좋으니까. 아니 맨날 한국 배터리가 중산에 밀린다고 하는데 정작 그 벤츠가 중산 듣보자 파라시스 배터리 채용했다고 하니까 사람들 막 열받아서 방방 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산 배터리 쓰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국산 배터리 대부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호감도가 올라오고. 맞아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당당하니까 자기들도 사이트에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만큼 사실은 이게 뭐 언론이 뭐 외국 보도를 하고 정권가에서 막 한국 배터리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 자꾸 해도 사실 중국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여행 좋아해서 유럽 쪽 여행도 많이 가는데 가면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요. 중국차가 없어요. 뭐 여기서 중국산 전기차 많이 팔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비아디 같은 정말 누구나 그냥 이렇게 브랜드로 그냥 비아디라고 하는 비안디가 만든 그런 중국산 전기차는 없고요. 그냥 뭐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또는 뭐 우리 지금 수입한 것처럼 뭐 중국에서 만든 벤츠, 폴스타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MG라고 영국 브랜드인데 미국 상하이 기차에 팔린 그 차가 있거든요. 그런 걸 타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중산이라고 타는 게 아니고 유럽 차라고 생각하면서 타는 거예요.
유럽 차인데 배터리가 중국 거다. 중국 거인 걸 모르고 타는 거죠. 모르고 아니 우리도 요번에 지금 화재 사고 나서 온 국민들이 떠들어대기 전까지 몰랐죠, 저희도. 벤츠에 그거 중국의 CATL 것도 아니고 파라시스크에 탑재되어 있다는 걸 알고 탔나요? 예, 그냥 다들 그냥 웬만한 벤츠니까 웬만한 배터리 깔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26년부터 배터리 여건제가 도입이 돼서 예, 뭐 저제업체하고 뭐 재원, 성능 이런 거 다 추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일부러 중국산은 안 타고 사실은 중국산은 안 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산이라 그러면 되게 타는 걸 쪽팔려 해요. 예, 정말 저소득층 아니고는 안 탄단 말이에요. 특히 딴 것도 아니고 이게 자동차처럼 내구성 튼튼해야 되고 특히 전기차라고 하면 뭐 화재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유럽 사람들이 중국산인 걸 알고 탄다고요? 근데 테슬라도 CATL 배터리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브랜드 때문에 이제 하긴 하는데 테슬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CATL 걸 많이 못 쓰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되니까 예,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예, 또는 타협책으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것일 뿐이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도 CATL 배터리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당장도 미국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CATL 거 쓰던 걸 지금 LG 걸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 그러면 소재도 당연히 바뀌겠죠. 예를 들면 전액 같은 경우도 전에 CATL 들어간다 그러면 캡캠이나 틴치라는 전액 업체 걸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절반 이상이 지금 엔캠께 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갔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저 소장님 말씀 듣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여쭤봐도 돼요? 아유,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뭐 답 못하는 게 있나. 자, 방금 테슬라가 중국한테 어쨌든 차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제 압박에 의해서 CATL 쓰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야 너네 중국산 배터리 쓰지 마 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이게 테슬라는 팔고 싶고 정부는 못 팔게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차를 많이 팔아야 배터리가 많이 팔린다 이건데 그러니까 차를 못 팔면 아니 그래서 지금 한국산 배터리 다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산 배터리를 낀 전기차를 중국에 사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전략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는 당연히 중국산을 쓰죠.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파는 테슬라가 있고, 중국이 생산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는 뭐 심지어 한국까지 이렇게 들여와서 올해 초에 모델 Y 들여와서 팔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파는 자동차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중국하고 비중국 시장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IRA 규정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했다 그러면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500의 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연방정부 보조금이고 주정부 보조금이 따로 붙는단 말이에요. 주정부 보조금도 당연히 중국산에는 대부분 안 줘요. 그러면 이게 몇백만 원이 더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5%가 관세를 붙이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 혹시라도 뭐 저는 국내 2차전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더 뭐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금 일률적으로 관세를 60%를 때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든 중국산 테슬라를 북미 시장에 갖고 와서 팔 수가 없어요. 예전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비싸게 또는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이제 취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EU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이제 보조금을,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부과한 만큼 상계 관세를 때려서 관세를 뭐 최소한 뭐 20% 수준에서 한 50% 가까운 수준까지 이렇게 지금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산 전기차가 많이 덜 팔리게 돼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합쳐서 19%인가 이제 관세를 부과받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미국이든 EU에서 한국산 배터리, 한국 그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이 경쟁력 있는 전기차들이 점점 나오게 되면 이게 테슬라도 중국산 이 배터리를 장착해서 EU에서조차도 팔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구간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배터리를 따진단 말이에요. 26년부터는. 예. 우리도 보세요. 테슬라 지금 그 샀던 사람들이 테슬라가 요번에 그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가장 뒤늦게 한 거 아시죠? 네네네.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테슬라는 처음에는 공개 안 하려고 그랬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중국 거 썼다는 게 이제 드러나면 자기네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올까봐 최대한 이제 공개를 거부한 건데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이미지 관리였나요? 네. 아, 근데 한국도 그런데 그러면 이제 26년 가면 이후도 이제 배터리 여건제 도입되고 그러면 네. 배터리 어디 걸 썼는지 다 볼 텐데 한국산 배터리 사용한 테슬라하고 중국산 사용한 테슬라의 선호도는 달라질 거고요. 아마 가격 차이도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기차 화재를 오히려 네. 도약의 기회, 약간 K배터리의 위상 이렇게 좀 많이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요.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이렇게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만연하고 우리 언론들의 상당수가 또 그런 것들을 좀 조장하는 그 설리금 보도들을 내서 제가 좀 뭐 안타까운데 여튼 이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사실은 한국 배터리가 전체적으로 품질 완성도가 높고 그와 관련해서 뭐 현대 기아차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이른바 그 화재 안정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BMS라든지 또 관련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셀의 완성도도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뭐 전체 전기차 판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전기차 판매가 덜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의 배터리 판매량이 이제 줄어서 좀 뭐 악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이 한국에서 이 화재 사고가 난 게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알까요? 그게 정말 궁금했던 게 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포비아다 이러잖아요. 네. 이 화재 때문에 진짜 외국에서 막 무서워서 차를 안 사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언론에서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뭐 이런 한국 언론의 냄비 건성은 잘 알지만 이게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것조차 뭐 이런저런 배터리가 연결되기만 하면 그 무렵엔 다 기사로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평소에는 뭐 그런 사고가 나도 관심 없고. 예, 기사를 안 만들다가 그때가 되면 막 관련한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만 집중해서 뭐 화재 사고가 더 많이 날게요? 아니거든요. 그런 건 네.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미 이제 그 이런저런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의 화재 빈도가 낮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그 이미 1세기가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기 시작한 지 1세기가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화재 진압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고 그게 맞춰져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뭐 전기차는 빈도가 낮아도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이제 뭐 큰 화재 사고가 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번에도 스프링클러만 작동했으면 그 지하 주차장 내부에 그 열기를 식히고 이렇게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가 나더라도 오히려 전기차 화재가 나도 내연기관차보다 탈출하는데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내연기관차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네.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우리가 이런 화재에 대한 장비라든지 또는 그 지난 매뉴얼 같은 것들이 충분히 확립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그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그 뭐 장비, 소방 장비라든지 또 그에 맞는 이렇게 화재 진압 방법이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전수가 되면 사실은 전기차 화재라고 해서 내연기관차 화재에 비해서 특별히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은. 약간 내연기관차가 네. 처음에 개발됐을 때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연기관차는 1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전기차보다 화재 빈도가 더 높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타기 시작한 지 10년도 채 안 되는 전기차가 가면 갈수록 얼마나 더 안전해지겠냐. 그것도 뭐 중국산이야 불 잘 나죠. 그게 뭐 중국산 LFP 배터리 뭐 불 잘 안 난다 이러는데, 그거는요, 소재 자체의 특성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어떤 제조업체가 어떤 용량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화재 잘 나는데, 중국산 배터리 업체들이 전반적인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구나 LFP 배터리처럼 이렇게 그 CBAC라고 하는데, 그 CBAC 낮은 저속 환경에서 이렇게 뭐 쓰는 건 몰라도 이렇게 높은 C레이트 상황에서 이렇게 LFP 배터리 같은 걸 쓰면 사실 오히려 화재 굉장히 잘 나게 돼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한국 배터리가 가장 높은 안전도를 이미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화재 사고가 워낙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전기차 안 팔리니까 2차전지 산업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너무 무식한 이야기고요. 일단 이 화재 사고를 한국 바깥의 대부분 세계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냉철하게 따져보면 이게 그 화재 사고가 워낙 크게 보여서 이게 뭐 사람들이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전기차 화재가 그렇게 빈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프링클러만 작동해서도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배터리 기술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열폭주 방지 패드라든지 이런 안전장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빨리 이렇게 차주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BMS, 이런 것들 기술력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구비가 돼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막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우리 배터리가 좀 중국산보다 좀 뛰어난지, 일단 BMS, 제가 이창원 부장님이 사진 보여주신 거 뜯어서 봤는데 퓨즈도 다르고 엄청 달라요. 소프트웨어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비행기 사고 자주 안 나죠. 잘 안 나죠. 근데 사람들이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무섭다고 생각하죠. 높이 떠 있으니까 무섭죠.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행기로 죽는 인원은 1년에 뭐 큰 항공사고 다 합쳐봐야 1년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1000명도 안 될걸요 아마. 근데 1년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동차보다 비행기를 무서워하죠. 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사고가 사실 그동안에도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화재 사고에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다가 이번에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막 그 화재 사고가 크게 난 영상이 이제 퍼지면서 사람들이 겁먹어서 그런 건데, 그 실제로는 이게 이미지 효과인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전기차가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난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죠? 아니, 계속 이렇게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한국 배터리 못 믿겠다 하고 전기차 불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치권에서는 충전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주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안 하고, 뭐, 미국은 저렇게 엄청난 예산을 써가면서 IRA 그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하는데 한국은 뭐 제대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런 인프라를 갖추거나 하는데, 또 2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뭐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뭐 이런 부정적인 보도들 계속 나오니까 역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통탄할 일인 게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그 산업을 30년 가까이 끌고 왔다고 하면 30년 이상 끌고 왔다고 하면 예, 앞으로 30년 이상을 물론 그 사이에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하겠지만 예, 2차 전지 산업이 그러니까 2, 3년 후부터 반도체 산업 규모를 추월하기 시작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그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예, 그 배터리 산업을 갖고 있고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이 가장 규모가 큰 업체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산업이고 전 세계 뭐 테슬라도 도전했지만 지금 배터리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뭐 노스볼트니 뭐 파워콘이 ACC니 뭐 벨코아니 여러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양산을 크게 못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말 미래 먹거리 크게 성장할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주도하고 호령하는 이 산업이 포진한 나라에서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하다니요. 이거는 정말 정부, 정치권, 언론, 그 다음에 정권가에서 이렇게 그 2차전지 산업 폄훼하는 언론, 정권가 애널들까지 단체로 비판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런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가면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따라서 저성장 추세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한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인데 이 산업을 못 죽여서 안달이니 우리나라가 좀 클 수 있는 큰 산업인데 그럼요. 정책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 이건 정말 전 국민이 정말 데모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은. 근데 이런 산업이 지난해 성장하지도 못했는데 올해 또 전기차 화재 때문에 또 추가로 역성장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